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길가의 가로수 노란 은행잎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 몇 잎 남은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제 가지의 잎사귀를 다 떨어내는 겨울나무를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다시 찬란한 봄을 위해서 긴 겨울을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자연의 지혜와 순리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긴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침마다 옷장을 열고 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서성대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입니다. 분명 지난해 겨울 의상들은 여러 벌 산 기억이 있는데 그 옷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온은 겨울에 가까운데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까닭인가 봅니다. 겨울이 유난히 긴 지방의 사람들은 털실 옷을 입는 계절입니다. 오늘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는 겨울옷 니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추워졌습니다. 예, 진짜 겨울이 벌써 아직 11월 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또 그러다 보니 옷장에서 또 옷을 단단히 껴입고 나가면 점심쯤이면 또 너무 덥고 일교차가 이런, 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 더 가벼운 옷도 챙기고 네, 두꺼운 옷도 챙기는 두 가지의 옷을 챙기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네. 마음과 실제 이 기온이 딱 이렇게 밀착이 되지 않는 약간의 간절기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다니엘 프란 패션 에세이의 이제 주 내용은 겨울하면 떠오르는 아이템 니트로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카피를 한번 써봤어요. 따뜻한 겨울나기 털실 를 위한 니트웨어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니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니트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해요. 겨울 되면 지금은 이제 뭐 워낙에 이제 뭐 공산품들이 워낙 많이 쏟아지지만 겨울 되기 전에 어머니들이 따뜻한 양지 쪽에 앉아서 네. 아가의 옷을 짜고 그다음에 목도리를 짜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옛날에 다 짜서 이렇게 손으로 짜서 썼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털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생각만 해도 포근한 그런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제가 니트인 만큼 네, 니트를 이렇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니트를 자주 즐겨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니트가 이게 사실 패션의 어떤 아이템으로도 그렇고 또 패셔너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니트가 사실은 사계절 옷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니트를 즐겨 입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씩 이렇게 니트를 꺼내 입을 때면 좀 어색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젊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한다면 이제 니트 목도리 정도 그냥 이렇게 하나 돌려서 네, 오늘 다니엘 목도리가 아주 모처럼 했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계절의 대표적인 느낌이네요. 제가 이 사실 목도리를 잘 안 하는데 음, 언제부터 했냐면 군대에 갔을 때 음, 아무리 거기서는 껴입고 껴입어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목을 이렇게 좀 음. 감싸주는 그런 형태 이제 그거를 착용을 하다 보니 이게 확실히 목을 좀 이렇게 뭔가 두꺼운 원단이나 굳이 이렇게 목도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천을 이렇게 덮어주기만 해도 확실히 그 체온을 유지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목도리가 사실 목을 감싼 효과도 있지만 어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패션의 아이템보다는 기능적인 보온 아이템이죠. 털모자, 음, 목도리, 털 장갑 이런 게 뭐 겨울나기에는 또 맞습니다. 니트의 대표적인 아이템이기도 하죠. 네. 근데 또 우리 프란시스님께서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그렇죠. 그 비주얼적인 측면으로 물론 오늘 제 목도리도 오늘 비주얼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목을 감싸기보다는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패션을 감싸고 있습니다. 니트를 감싸고 있는 네, 예, 니트를 감싸. 니트를 감싸고 있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니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 포항에서 있었던 패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또 이렇게 춥지 않았었거든요. 그죠. 참 한 주 사이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예. 요즘은 뭐 워낙에 그 일기가 변화가 많은 시기죠. 그때도 추워서 모델분들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촬영을 임했는데 그 추위는 예, 추위도 아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 정도 추위였으면 아마 못했죠. 촬영 엄두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다행인 것 같고 한 가지 좀 더 걱정이라면 또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돼 있는 패션쇼 있죠. 그때는 좀 춥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일기를 봤어요. 다행히도 이게 저녁 시간을 안 하고 낮 시간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낮 시간에 햇살이 들어오면 견딜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시간에 앉아 있어 봤었어요. 어떤가요? 앉아 있어 보니까. 충분히 뭐 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 시간 한두 시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의 간접 체험을 좀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봤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제 미처 서리가 왔는데 네. 그 화분 못 들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화분에 꽃들이 그렇게 됐네요. 그 설이 맞으면 음. 이 관엽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냥 전체가 내려앉아요. 그렇군요. 내려앉기도 하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서리가 오니까 이제 뭐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봤을 때 와 서리 왔다 이렇게 너무 좋아했는데 밖에 가봤더니 화분에 그냥 꽃들이 다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서 만감이 교차했죠. 또 뭐 저희 또 전문이 또 그러한 환경에 또 주어진 환경에 또 맞춰서 일을 그렇죠. 하는 게 또 저희 전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패션쇼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실은 네. 이번에 무대나 이런 거 저희들이 않잖아요. 낮 시간을 패션쇼로 선택을 한 거는 그 주변에 우리 정원의 그 풍경이 너무 좋아서 날짜를 잡았는데 진짜 낙엽이 거의 다 떨어져서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또 그 자체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하나의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소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저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저희의 어떤 장점이자 매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간접 체험도 직접 해보시고 네, 프로 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라면 추워가지고 막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안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그냥 대충 짐작을 할 텐데 또 그렇게 직접 또 사실 또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무대에 직접 올라서서 워킹을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어쨌든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에서 또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뭐 어떠한 그다음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대껴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추움을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행사를 진행하는 1시간에서 2시간 바짝은 되게 긴장도 많이 될 테고 그래서 추운 것도 잘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긴장이 딱 풀리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 추위가 한 번에 막 파도처럼 또 넘어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관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즈음에 이제 어떤 야외를 가실 때는 꼭 니트 숄 큰 거 하나 정도는 그렇죠.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몸에 걸치는 음. 패션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그런 야외에서 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시간 앉아 있어야 대기해야 되는 또는 어떠한 것을 관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이 니트의 주 소재인 이제 울이 들어간 그렇죠. 그러한 이제 담요. 무릎 담요라고 그렇죠. 하면 더 이제 현실감이 있겠죠. 담요가 사실 뭐 거의 니트의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기도 하고 옛날 지금 러시아 분들이나 이런 좀 그 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오면 옛날 왜 그 담요 아세요? 두꺼운 그 모로 된 이렇게 꽃무늬 들어가 있는 담요. 뭐 뭔지 알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리에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지역에도 보면은 바닥에 양탄자처럼 깔려 있기도 하고 그걸 덮기도 하는 어떤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는 이제 워낙에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들이 너무 이제 좋아져서 그렇지만 그렇죠. 사실 다른 조금만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가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거 시설을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에 춥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트들이 이게 타피스트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 벽걸이 장식용 니트 직물들이 벽에 항상 깔려 있거나 바닥에 깔려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저희가 입을 수 있는 니트도 있겠지만 장식. 그러한 뭐 장식품의 형태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소품들 네, 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 결국에는 이게 진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이 니트가 고루고루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그런 다양한 니트들이 어디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고 쓰이고 있는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ying diamonds in a faraway island in a blissful silence. You and I can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All we got is a bag in the backseat. And this love we share, not shabby at all. But the fact is, we moving too fast. But the thought passed me when I got lost inside of your eyes. Cliche to say, but too true. Picking up Danny's, you always wanted a dandy man, you did. Not a candy man, I don't sugarcoat nothing. Extra cash come in handy. Good thing we saved up extra before we ran away from home. We gotta go. We're laying diamonds in a faraway island in a blissful silence. You and I can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I know we got our love in the backseat. It's where we met when I told you I can't meet it all. Find out people cause I'm afraid they might see what we have and try and take it all. Moving fast, but I wanna go faster. Let it all fade, it'll be a disaster. But I know that I don't wanna crash without you. You're the one that makes me come alive. I never thought I'd come to something that was so new, something
so true. I can't let it go. You hold no lies, you speak what's on your mind. You speak in different times, you speak in my language, language, the love and the anguish, anguish, forever and the end. But I don't wanna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Got the money and the time, come on, let's spend it. Don't you pretend we ain't shit without it. World ain't nothing if we both ain't in it. Holding hands, so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hold my hand. We laying diamonds in a faraway island in a blissful silence. You and I can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Holding hands, so hold my hand. Laying diamonds, faraway island, blissful silence.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While we laying diamonds in a faraway island in a blissful silence. You and I can fall in love, fall in love, fall in love. 드레이스의 웜 듣고 오셨습니다. 음. 음악이 좀 어때 좀 따뜻한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네요. 예, 따뜻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예, 어떤 난로 옆에서 막 대화 나누는 느낌, 그런 예.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불 속에 진짜 들어가서 따뜻하게 뭔가 방 안에 이제 온기를 좀 느끼면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그 하루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요. 오늘 주제인 니트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따뜻한 느낌들 니트 같아도 막 예, 이런 좋네. 것들을 어디서 느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다묘의 그런 느낌들, 그 뭔가는 꼭 옷을 껴입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북유럽의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소품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카펫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일종의 하나로 볼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카펫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니트 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환경에는 별로 맞지가 않는 아이템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 카펫 같은 경우는 습도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한 지방에서는 거기에 너무 건조해져서 이게 먼지를 일으키는 그런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아이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이렇게 한다고 유행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카펫 말고 네. 좀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에서 그리고 많이 쓰이는 그런 데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 니트 종류의 어떠한 소품이라든지.
니트 소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식생활 뭐 생활 전반에 다 있죠. 뭐 이제 카펫은 아니더라도 겨울 되면 우리가 뭐 방석이라든가 또 쿠션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먼저 한번 이 니트의 그 기본 원 소재 원자재라 그럴까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다뤄 얘기를 해보면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니트의 원래 이제 주 원료는 울이잖아요. 그렇죠. 울이고 울. 이제 면 이런 건데 이렇게 울은 다니엘 어디에서 이렇게 온 소재인 것 같아요? 울은 이제 제가 이제 빈티지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로고들이 있잖아요. 네, 브랜드마다 네. 브랜드마다 이렇게 로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브랜드의 이제 이름이 울리치라는 아,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아마 영국 브랜드인가 음흠. 그럴 텐데 그 브랜드가 이제 마크 자체가 이미 양 그림이 아, 그려져 있고 역시. 예, 양 그림이 그려져 그렇죠. 있고 거기에 이렇게 울리치라고 돼 음, 있고 주로 이제 그러한 약간 그 브랜드의 컨셉은 음흠.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데 이제 노동자들이 음흠. 추울 때 입는 그렇죠.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음, 워커웨어죠. 음흠. 그런 쪽의 이제 의상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기능적인 면이 큰 거죠. 결국에는 네. 작업자들이 입는 옷이기 음, 때문에 그 뭐 또는 아니면 헌팅 음흠. 자켓이나 그런 사냥을 나갔을 음, 때 입는 옷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러한 체온 그러니까 장기간 바깥에 있어도 음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음흠. 그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아마 울리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울은 이제 양의 털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낸 어떤 재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냥 뭐 또 넓게는 낙타의 털까지도 이제 울에 이제 포함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울의 단계가 보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뭐 캐시미어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단계별로 있고 그다음에 양의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채집되는 어떤 거에 따라서 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원래 이제 울의 소재는 굉장히 사실 무거워요. 그렇죠. 이렇게 무거운 거를 이제 워커웨어 쪽을 일하는 노동자 계급에서는 무겁고 두꺼운 옷을 그대로 입는 거고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따뜻한 어떤 이런 재료들을 채취할까라고 이제 나온 게 캐시미어라든가 뭐 이런 고급 그울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이게 니트의 울 소재는 저도 이제 사실 그 니트에 대한 게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어떤 니트는 보기만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진짜 옷이 무겁다라는 걸 실감을 해요. 근데 한겨울 이렇게 지나고 보면 유난히 많이 즐겨 입는 이게 울 소재 옷을 보면 가벼운 소재를 나도 모르게 이제 손이 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울을 조금 이렇게 현대화시킨 소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동물의 이제 털에서 우리가 그거를 직접 뭐 자연스럽게 죽은 동물의 이제 그 채집을 해서 네, 제작을 했다면 나중에 이제 이게 상업화가 되고 네,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또 양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많은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또 유통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이제 화학 섬유고 그 화학 섬유를 통해서 이제 아크릴이라는 그렇죠. 실을 이제 음흠. 만들게 되면서 음, 그것이 이제 그 동물의 이제 자연의 털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렇죠. 그런 섬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에 우리 일상생활에 다른 용품을 비교한다면 플라스틱이죠. 패션의 어떤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게 아크릴 우리 소재인데 사실 또 굉장히 편리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천연 울은 그 습도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렇게 또 모양이 이게 일정하게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저는 또 100% 우울에 대한 알러지도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그 니트 뭐 북유럽 가서 다녀오신 지인분들이 저 이제 워낙 더 패션을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 해주시는데 제가 모자를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모자만 쓰면 알러지가 나요. 근데 그 모자는 굉장히 고급 제품인데 이제 그런 어떤 천연 재료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그다음 또 패셔너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아크릴 소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동물이라든가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아크릴이라고 하는 소재는 대체 소재니까 그렇죠. 그만큼 편리하고 패션성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이건 자연에서 나오는 울은 그런 우리 신체에 닿았을 때 뭔가 이런 문제들 네. 그런 거 또는 이게 이제 뭐 곰팡이라든지 그렇죠. 보관법도 어떠한 굉장히 그렇죠. 그다음에 힘들죠.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게 왜 저희가 고양이나 강아지만 봐도 털 막 뭉치고 하고 막 그렇죠. 털도 빠지고 네, 맞아요. 그걸 계속 다듬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맞아요. 울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막 어느 한 곳이 뭉쳐 있고 음흠. 막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볍고 뭐 그런 그다음에 그러한 일정한 형태를 고루고루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겨울철 하면 또 그렇죠. 공공의 적이죠. 그렇죠. 정전기. 예. 맞습니다. 그 정전기가 그냥 막 깜짝깜짝 놀랄 찌릿찌릿한.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정전기가 또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보풀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천연 울 소재들은 이 습도를 자연스럽게 머금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크릴 같은 경우는 화학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습도나 이런 거를 그 가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전기 생기고 또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풀 예. 또 그래서 또 우리 또 아크릴 관리하는 뭐 보풀 제거 이렇게 그렇죠. 하는 보풀 기회가 제거기. 나오잖아, 그죠? 예, 뭐 예. 그거 있습니다. 보풀 제거기를 근데 좀 써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근데 좀 별로죠, 그죠? 예 그냥 귀찮더라도 손으로 일일이 차라리 떼는 저는 가위로 씁니다. 게, 네. 뭐, 또는 뭐 칼로 이렇게 네네. 커터칼 같은 걸로 살살살살 그러다가 이제 재치기 한번 하면 옷 이제 구멍도 망가먹는 좀 나고 거죠. 그러는 건데 네. 어쨌든 참 그 보풀 제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트웨어에 이제 관련되는 게 우리가 이제 니트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패션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 이제 패션 아이템의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가 보면 우리가 뭐 면 니트 어떤 조직에서 오는 시실과 나실을 직접 짜서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조직이니까 이제 뭐 사실은 특별하게 어떤 뭐 그런 생소한 용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니트가 어쨌든 참 그러한 이제 울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재미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특히나 이제 울이나 이런 거 결국엔 털이잖아요. 그렇죠. 털이라는 것은 음. 추울 때만 이제 입을 수 있는 거지 사실 그거를 뭐 좀 더운 날이나 따뜻한 날에 입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딱 1년 중에 저희 나라에서는 음흠. 딱 겨울에만 겨울용. 좀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겨울이 기다려지는 음흠. 그러한 소재의 아이템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운 걸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겨울을 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저는 겨울을 사랑합니다. 겨울이 그래도 기다려지는 이유는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겨울 옷들을 입어볼 수 있다. 음흠. 평상시에는 뭐 그냥 가볍게만 입고 다니다가 또 이 레이어드나 이러한 평상시에는 입을 수 없는 패션 아이템들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또 한껏 또 이 뽐낼 수 있는 계절이 그죠.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겨울 이게 니트웨어 입을 시즌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 다가오니까 그렇죠. 항상 좋은 기억들이 많잖아요. 뭐 파티도 많고, 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겨울에 어떤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어떤 그런 기억들이 같이 시기적으로 접목이 돼서 네. 좋은 거고 저는 또
저는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진짜 선물 꼭 다니엘은 그런 선물 못 받아봤을 것 같은데 그 직접 손으로 짠 스웨터 같은 거 그죠?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행복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목도리 짜주고 장갑 짜주고 그다음에 또 가장 가벼운 거는 마스크. 그다음에 정말 저는 이제 뭐 불행하게도 제 여자친구에서 받아보지는 못하고 친척 여동생이 이렇게 짜준 니트가 있는데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입었던 옷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했던데 니트는 좀 그런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의 아동복 울로 짠 어떤 그런 옷을 수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그 부업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울로 된 니트를 아기 옷을 짜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울이라고 하는 니트라고 하는 이런 패션 아이템들은 추억 그다음에 따뜻함 이런 사랑들이 많이 함께 같이 공유된 패션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어떤 우리가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이제 그 짧은 역사 안에 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현대화가 막 되면서 사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힘들었던 속에 시기가 참 있었죠. 이 니트라는 것은 뭐 니트를 짜서 입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나마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목도리 정도 또는 털 장갑 정도를 그것만 해도 참 제가 그 옛날에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에서 그러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가족에게 월급을 뭐 거의 다 바쳐서라도 그렇게 털 목도리 하나 털 장갑 하나 선물하는 그 모습이 지금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죠. 참 그때는 뭐 그러한 마음이 이 털 목도리 털 장갑보다 더 따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2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따뜻한 음악 한 곡 듣고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거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 날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잠시라도 네 입술을 따뜻하게 데워줄 커피가 되고 싶던 난 아직 사랑해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댈 사랑하면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가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내 사랑 이제 나의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의 넌 기리위리 우리의 히리위리 돌릴 수 없는 둘이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할 거란 girl you know 아니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널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난 하지만 행복해 나같이 나쁜 남자를 만나 힘들었던 그만큼 널 아껴줄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Hey I just wanna let you go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지나간 사랑으로 날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네, 에디킴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샵의 음악이죠. 아, 샵이요? 샵의 음악인데 오늘 이제 주제에는 샵보다는 에디킴이 이제 리메이크한 이 음악이 더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음악을 제가 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제 저는 그 어떠한 이제 카페에서 이 니트와 함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겨울에는 사실 밖에 이렇게 막 추운데 돌아다니다가 몸 좀 녹이기 위해서 카페에 딱 들어가면 벌써 그 온기와 커피 향, 그다음에 빵 냄새가 나는 곳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어떠한 참 겨울에만 느껴볼 수 있는 또 어떠한 그런 분위기. 음악이 달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음. 아메리카노보다는 약간 네. 달달한 라떼 같은 느낌. 카라멜 마키아토. 그래서 저희가 뭐 방금은 이제 니트라는 이제 패션 아이템부터 그거에서 파생되는 이제 울이라는 소재로 해서 이제 직접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뭐 목도리나 손장갑, 털장갑 같은 그 결국에 겨울의 문화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죠. 그러한 진짜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 겨울의 또 별미인 것 같습니다. 저 대표 아이템이 1년 중에 아마 그래도 선물을 어떤 공식적인 뭐 생일이나 이런 거 이외에 가장 선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그럴까? 그게 아마 니트 관련된 패션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참 니트가 요즘에는 너무 이제 그러한 과거에 진짜 니트 옷은커녕 그런 목도리나 장갑도 그렇게 참 선물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엔 뭐 워낙 그냥 뭐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그런 산업 그만큼 또 이제 대한민국이 성장한 거겠죠. 그렇죠. 성장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뭐 니트를 옷을 하나 짤 만큼 사람의 여유가 없어진 건데, 근데 요즘에 이제 또 한편에 이렇게 보면은요, 수공예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처럼 와서 네.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는 뭐 목도리 하나 정도는 정말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니팅을 할 줄 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예. 이렇게 저는 만약에 제가 있는 패션 아이템이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차고 넘치는 게 패션이고 뭐 그런 그 아이템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가장 제가 사랑하는 가장 애용하는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손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의 심신의 안정 음흠. 또는 그냥 모든 생각을 그냥 접어두고 그냥 요거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평화로움을 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걸로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한국인이 특성이 그걸 또 하다 보니 이걸 또 일로 전투적으로 또 막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수세미 있죠. 아크릴사. 한동안 그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행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다른 유해 물질이 나온다라고 해서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는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니트로 짠 예를 들어서 요즘 주머니 난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주머니 난로 그 재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종이로 바로 돼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머니 난로를 넣을 수 있는 그 털실로 된 어떤 뭐 케이스 이런 네. 거 정도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뜨개질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크릴 수세미 우리 네. 주방에서 뭐 한때 난리였죠. 뭐 모양도 다양하잖아요. 그쵸. 과일 모양도 있고 뭐 어떤 캐릭터 모양도 있고 또 털이 또 컬러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게 그게 또 이제 고게 유행이 끝나니까 또 이어져 오는 게 왜 그 폐실을 이렇게 활용해서 방석 만드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또 한때 네. 엄청 그것도 유행했었고. 니트의 하나의 그렇죠. 기법이고 아이템이죠. 또 뭐 방석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많았었던 것 같고요. 이게 참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심심풀이 그냥 취미용으로도 즐기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단순 반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굉장히 건강한 놀이로도 되는 거죠. 놀이고 뭐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게 정신 건강이나 뭐 육체적인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뜨개질을 하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손으로 어떤 코바늘로 이렇게 뭐 니트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또 집중이잖아요. 또. 그렇죠. 아마 저 같으면은 하다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집어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올이 잘못되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저라면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더라도 아마 참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땀 한 땀이라고 하는 게 꼭 바느질에서만 아니라 니트에서도 한 땀 한 땀이 사실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 땀 한 땀의 어떤 연결선상, 정성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장인 정신이잖아요.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급하게 할수록 실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좀 일반 대중들이 그 니트에 대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니트 고급 뭐 니트를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무게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게 일반 어떤 가격대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무거운 거는 사실은 좀 가격대가 낮는 건 맞아요. 고급 캐시미어나 이런 제품들은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보온성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겨울 그 대표 아이템이 이제 니트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은 니트를 이렇게 아이템을 구할 때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기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묵직한 거를 더 좋아해요. 맞아. 다니엘 의상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무거운 저는 니트. 가벼운 옷은 오히려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고급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묵직한 옷들 또는 더 두껍고 좀 탄탄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내구성이 느껴지는 옷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압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벼운 거보다 오히려 그런 묵직하고 탄탄한 게 더 값어치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아까 뭐 귀족과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자들은 되게 하층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한 묵직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그런 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옷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니트가 왜 이제 그 상류, 그러니까 아까 가볍고 이런 옷들이 왜 상류 사회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사실 니트, 고급 니트웨어를 입고 활동성이 많은 일을 못 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니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풀하게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접촉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 고급 니트들은 정말 우아한 어떤 이 자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제 고급 호텔이라든가 그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보면 거의 그 니트로 된 원피스나 투피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패션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니트웨어 전문 브랜드들이 많았었어요. 어느 뭐 무슨 니트웨어. 뭐 네. 제가 다녔던 패션 회사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죠. 무슨 니트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들어간 니트웨어라는 게 있죠. 그만큼 니트웨어가 우리나라 패션의 어떤 7, 80년대 때는 가장 그 고급 의상의 아이템으로 들어갔었고 하나의 그 귀부인들이 입는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모친에게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70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80 가까우면서 그 정말 그 고급 그 니트웨어를 못 입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이 고급스러운 거 얼마나 좋은 건데 안 입으시냐고 했더니 무거워서 못 입겠다고 얘기하시는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니트웨어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또 일반 의상에서보다는 그 다양한 그 문양 패턴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니트웨어가 갖는 어떤 그 고급감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리치함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패션 아이템보다는 굉장히 분명히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배우랄지 또 우리가 어떤 그 하이 소사이어티 쪽에 분류해 있는 사람들이 그 겨울 파티웨어는 거의가 니트웨어가 주 아이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제가 예전에 그 동대문에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들 중에서도 좀 그런 니트 관련된 브랜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구매도 해봤고 옷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랬는데 그 옷이 어디 갔는지 뭐 참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네. 참 이 겨울 어떻게 보면 니트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니트를 제 스타일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제가 선호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참 재밌고 멋있는 옷인 것 같아요. 남성들은 이제 아까 이제 워크웨어로 이렇게 이제 사실 아웃도어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여성들에게서는 니트웨어는 또 하나의 그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니트 원피스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자기 어떤 외모적인 신체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몸에 거의 핏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실루엣이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외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니트 웨어를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트 원피스나 또 니트 투피스. 그리고 이제 해외 유명 라이센스 브랜드들도 니트 웨어는 거의 고가가 맞아요. 음.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타겟층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이게 뭐 활동성이 많은 사람보다 거의 그런 쪽에 파티나 뭐 그렇죠. 좀 이런 좀 의식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소비자들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가격대도 높고 그만큼 옷의 희소성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니트가 어떤 또 패션 아이템으로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뭐 진주라든가 액세서리를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돋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보면 패션의 아이템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어떤 거든지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있는 건 있지만 그 니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주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고급 아이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 자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트웨어라 우리가 상상만 해보면 빨간 그 굉장히 부드러운 캐시미어 어떤 니트에 진주 목걸이 하나 이렇게 하고 이어링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뭐 굉장히 리치한 느낌도 나고 그렇죠. 따뜻한 느낌이 나기도 하죠. 니트라는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좀 부의 상징이나 이런 도시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겨울이라는 계절은 그렇잖아요. 겨울을 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난로가 됐든 기름이 됐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따뜻한 울 소재의 이 니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런 리치한 이미지들이 딱 적합하게 도시에 굉장히 딱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던하고 세련된 클래식도 예, 하기도 하고 굉장히 패션 아이템으로서 참 그래서 또 그런 게 떠오르는 게 겨울에 이제 그런 연말 파티를 하기 위해 모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목걸이가 됐든 어떤 진주 귀걸이가 됐든 어떤 형태의 이제 목폴라나 이런 참 알록달록한 컬러의 니트들을 입고 와인을 이렇게 함께 난로 앞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도시적이고 세련된 리치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명 영화 배우들의 그 화려한 화보들을 보면 거의 그런 게 많죠. 네. 굉장히 따뜻하고 네. 조명도 이제 약간 따뜻한 계열의 네. 예, 그렇죠. 전등색 그렇게 되게 갑자기 연말 파티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모자 쓰고 왔잖아요. 예. 제가 안 쓰고 지금 여기다 소품처럼 놨는데 이 모자도 사실은 거의 캐시미어예요. 그렇죠. 캐시미어고 남성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또 어떤 신사들의 어떤 상징인 캐시미어 모자 이런 거가 또 굉장히 하나의 그 네. 중요한 우울 뭐 그렇죠. 니트 이런 거에 또 간접적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추우면 거의 다 요즘 한국은 또 패딩이잖아요. 패딩 오리털 패딩. 그렇죠. 저는 참 싫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패딩보다는 좀 한번 사실 패딩이 싼 것도 아니에요. 가격이 따지고 그럼요. 보면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가 패딩 얘기를 아마 조만간 한번 또 해야 될 예, 것 같죠, 그래서, 그죠? 패션에 그래서, 나 패딩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오늘은 음.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패딩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또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니트에 한번 그 비용을 포근하게. 투자해 보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되게 좋죠. 강추입니다. 예, 그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할 거 없이 좀 패딩에서 벗어나서 멋있는 니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와인이 꼭 아니더라도 그런 뭐 파티를 하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한번 즐겨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하실 때 팁 하나 더 드리면 혼용률 많이 따지거든요. 혼용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워낙 니트들이 그쵸.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에요. 나에게 맞는 디자인과 음. 컬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조직적인 건데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뭐 그런 정도는 그리고 가격에 맞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게 이게 중저가 브랜드에서도 고급 니트들을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 수치적인 거, 그러니까 공학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디자인적으로 나한테 맞는 니트를 선택해서 선물하고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니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패딩 이야기를 좀 우리 나눠보는 한겨울에 패딩 얘기 한번 진지하게 또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니엘 프란 패션 에세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네.